선우은숙 씨가 수차례 쓰러지게 됐고 또 하차 이후 현장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 내용 제가 주말부터 계속하여 전달드렸던 소식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우은숙 씨가 이유가 뭐가 됐든 하차한 것에 대하여 찬성하고 하차 진작에 했어야 한다. 얘기 많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선우은숙 씨가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동치미에 악영향을 끼쳤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결국 유영재와의 이혼 이후 2달 만에 하차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자, 하차를 했으면 이제 뭐 선우은숙 씨 얘기도 끝났고 유영재도 법의 심판만이 남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영림 씨가 결국 참다 못해 또 한 번 입을 열었고 나아가 선우은숙 씨 역시 분개함을 드러냈고요. 굉장히 놀라운 건 유영재의 정신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여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단독으로 전달드릴 깜짝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번 영상에서도 유영재의 이 병원 입원 상태에서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영재가 탈출을 했네, 아니다, 입원 자체를 안 한 거네 얘기가 많았지만 유영재가 입원해 있는 상황 속에서 병원 내에 벌어진 사건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 선우은숙 씨가 하차를 하면서 모든 것이 종료될 줄 알았지만 결국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실제로 속풀이쇼 이 동치미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가보면 때늦은 하차가 아닌가 또 하차하게 된 선우은숙 씨를 응원한다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사실 유영재 씨는 삼혼, 사실혼, 동거녀, 거기에 선우은숙 씨의 언니까지. 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과연 하게 될까? 어떤 분들은 혼인 취소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결국 수원 가정법원에 혼인 취소 소송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다리 사태를 알고 혼절했다라고 했었던 선우은숙 씨. 알고 보니 이 뒤에 이 사실혼 기사 보고 알아서 더 놀라웠다. 삼혼이 맞았다. 라고 밝힌 선우은숙 씨의 입장입니다만 여기에 언니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삼혼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골프 선수. 또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까지 여기에 대한 모든 사실을 유영재 본인이 제대로 입을 열지 않는 한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이 경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민사소송의 같은 경우는요, 경찰 소환 조사까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민사보다 형사의 경우 어느 정도 강제성이 좀 존재한다라고 실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민사가 아니라 형사에 관련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분의 피해 사실이 증거자료와 함께 1차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유영재라는 사람을 불러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유영재 본인이 기존에 공개되어 있었던 핸드폰 번호까지 다 자취를 감춰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동생을 통해서 연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찰 측에서 수사에 굉장한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영재 때문에 결국 선우은숙 씨 역시 하차를 선택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일반인들에게도 스킨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니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제가 말씀드렸던 노사연 씨와 혜은이 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아가서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스킨십이 계속하여 있었던 장면들이 공개가 되고 있다. 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유영재 본인이 팬들과 찍었던 사진들, 어깨를 꽉 감싸 안는다던가 허리 쪽에 손이 간다라던가 매너서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까지 건드리고 삼혼, 사실혼, 양다리 관계까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유영재 본인의 이 경찰 소환 조사를 통한 해명이 없으면 본인이 말했던 억울한 누명이다, 프레임을 씌웠다 이 얘기들 그냥 혼자만의
헛소리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서 본인이 번개탄까지 검색을 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필을 했는데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선운숙 씨와 친언니분은요, 아예 약을 달고 살아야 하며 특히나 어떻죠? 특히나 최대치의 약을 복용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치미 방송에 등장한 최영림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굳이 이 돈을 주고 아내한테 대우 못 받는 건 난 참 싫다. 내가 돈이 있다면 나이 들어서까지 아내 눈치를 보며 살기는 싫다. 이 선우용녀 씨까지 등장하여서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우용녀 씨, 사실 선운숙 씨와 함께 방송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달드린 영상에도 있다시피 이 선우용녀 씨가 이 선운숙 씨의 유영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선우영녀 씨가 인상을 보고 어떤지에 대하여 말을 아끼는 모습이 많은 뉴스 방송과 저와 같은 유튜버들을 통해 번져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죠? 선우영녀 씨가 사실 말을 아꼈던 이유가 이렇게 유영재라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었나? 라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선우숙 씨와 함께 이번 방송편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 모습들은 선우영녀 씨가 등장했음에도 선우숙 씨는 사실 기존 녹화 방송분이었다라는 거죠. 이미 마지막 촬영까지는 끝이 난 상태입니다. 물론 시청자분들 사이에선 녹화되어 있는 방송분도 폐기하던가 편집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최영림 씨가 주장한 돈이 있으면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냐 라는 말에 이 선운숙 씨가 난색을 표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능력 있으면 혼자가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사실 아내에게 돈을 안 주고 혼자 살면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최영림 씨의 말이 있는데 오히려 가사도우미를 이야기했던 건 선운숙 씨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되면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왜 선운숙 씨가 반대를 하게 됐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능력 있을 때는 혼자가 있다라는 것이 좋은 말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강조했던 이야기는 이 선운숙 씨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친언니와의 사태뿐만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좀 반대를 한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다. 능력이 있을 때 혼자가 좋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사실 최영림 씨가 한 말에 아마 예전 선운숙 씨라면 찬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도우미를 불러서 혼자 지낸다? 선운숙 씨 역시 어떻죠? 결국 유영재라는 사람과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 바쁘다 보니 가사도우미를 불러서 밥을 챙겨주고 싶어도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메꿨습니까? 선운숙 씨의 친언니분이 가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유영재라는 사람과 이 사단이 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마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요, 능력이 있을 때 혼자가 좋다라는 말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많은 말이 내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운숙 씨가 설마 세 번째 재혼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같이 등장한 전원주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춤추면 개집이다! 라고 소리치던 남편,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니 박수를 쳐주더라. 이런 분개함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라도 밥을 먹다가 수저를 먼저 들면 남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터치를 아내에게 했다.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진짜 80년대 이전, 70년대, 60년대에나 있었던 일들이 현대에 와서 동치미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 이번 방송편을 보신 분들은 정신도 사납고 너무 자극적인 소재로 방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선운숙 씨가 이제 방송을 하차하게 되면서 그나마 낮았던 시청률마저도 확보하지 못하여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동치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최영림 씨라던가 전원주 씨의 이런 이야기가 보기 매우 불편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습니까? 결국 선운숙 씨와 유영재의 사태가 동치미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주고 있고, 특히 유영재 본인은 정신병원에 도피하듯 숨어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여전히 입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유영재 본인은 이 정신병원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고 했을까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요, 쉽게 검색되는 장면들입니다. 유영재가 구금된 채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려고 했다. 유영재가 정신병원에서 또 다른 환자들에게도 선운숙 씨의 친언니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 야,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입니다. 유영재가 자신의 어떠한 이런 만족을 위해서 정신병원에 있는 척을 하고 있다, 또는 환자들을 상대로도 같은 스킨십이 있었다, 또는 유영재 스스로가 병원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다. 물론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팩트로 따져봤을 때 아마 이 범법 행위가 입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왜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빠르게 입원할 수밖에 없었고 왜 입원한 상태에서 소식이 끊겼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마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선을 넘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짜잖아요. 그리고 유영재 본인이 잘못한 일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 구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재 본인이 이렇게 숨어있고 입을 닫고 경찰 소환 조사는커녕 자신의 자취와 종적을 숨기고 있다 보니 결국 어떻습니까? 경찰 소환 조사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할 수조차 없다. 실제로 유영재와 같은 사태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경찰을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조사 시간을 최대한 좀 미루고 싶다, 이런 질문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범법 행위를 벌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부담 주고 싶지 않다라는 선운숙 씨는 결국 동치미에서 자진하차를 하고 눈물을 쏟았고 오열했다. 제가 이 이야기 여러 번 전달해 드렸는데 앞에 영상에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진작에 하차하질 그랬냐, 잘했다 라는 의견과 나머지 절반은 이제 와서 하차했지만 그래도 선운숙 씨가 잘못한 건 하나 없다, 이런 의견이 여전히 상충되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선운숙 씨의 방송은요, 여전히 녹화 방송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방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선운숙 씨는 등장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9일날 마지막 녹화를 끝으로 이 작가들과 함께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결국 이 첫 심경 고백 이후에도 4년여간 함께 있었던 방송까지 하차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유영재라는 사람 한 명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선운숙 씨의 숙제는 딱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것. 두 번째는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해낸 아주 깜짝 놀랄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보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유영재라는 사람이 있는 정신병원의 위치의 정체와 나아가서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된 결정적 이유까지. 결국 선운숙 씨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쉽게 풀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운숙 씨가 동치미에 등장했을 때 유영재라는 사람의 모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결혼 초창기 때의 모습에 너무나 행복했었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방송이 방영되면서 매번 새로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나왔죠. 이 당시 때 영상에서는 선운숙 씨가 잠자기 전에 여보 잘 자라고 말하면 유영재 본인은 그냥 응이라고만 대답하는 모습이 섭섭했었다. 애정 표현에 대한 짧은 답에서 오는 서운한 마음이 매우 컸다. 그리고 60대도 여자는 여자다. 아니 먼저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여자이지 않냐?
이런 속마음을 막 토로하면서 내가 마치 애정 표현을 갈구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우숙 씨의 이런 모습들을 아직까지도 나이가 60대인데 왜 저렇게까지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보기에 좀 불편하다. 나이값을 못한다 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여부를 떠나서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결혼 생활 중에 선운숙 씨에게 자신만을 믿고 따라와라. 자신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행복하려고 결혼했지만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며 서로 얻는 만큼 있는 것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뭐 사실 유영재 본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동치미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와중에도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무려 5번의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한 번 한 번이 전부 다 상황이 달랐고 아마 터치한 부위도 다 달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 역시 다 달랐겠죠. 뭐 어떤 분들 계속 이런 말씀 하세요. 이 선우은숙 씨 언니가 이 선우은숙 씨의 부탁으로 유영재라는 사람의 집에 가 밥을 해주고 가정일을 해줬는데 사실 선우은숙 씨의 언니 역시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했을 때는 더 이상 가지 않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아무리 이혼 때문에 이 선우은숙 씨가 충격받을 게 걱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본인이 밥을 하러 가기 어려워진 것 같다 라면서 상황을 피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씀도 하는데 여러분들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의 말에 따르면 특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남성에게 그런 일을 겪게 됐을 때 현실 부정을 많이 한다고 해요. 에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 실수였겠지. 그냥 술 마시고 잠깐 그런 거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 선우숙 씨의 친언니는 무려 5번에 달하는 이 유영재의 행태에 치가 떨렸겠지만 결국 참다 못해 선우숙 씨가 이혼한다고 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를 겨우 꺼낼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언니가 나 네 남편에게 이랬어 라고 하면 선우숙 씨와 언니 사이도 뭔가 어색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까지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자, 이런 사태를 벌여놓았던 유영재 본인은요, 사실 유튜브 방송까지 다 접었습니다만, 이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제작 후원을 바란다라며 공개해놓은 이 계좌번호,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유영재를 응원하는 팬들 몇몇은요, 여전히 유영재라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후원 계좌에 후원금을 보내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영재라는 사람을 응원하는 이 팬들 입장에서는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웠던 건 이 유영재의 유튜브 채널에 남아있었던 많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유영재 본인이 여전히 선우은숙 씨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많은 족적들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로써 남겨져 있었는데 사실 이거 충분히 삭제할 수 있잖아요. 더불어서 이제 이혼까지 한 마당에 사실 자신이 이혼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었던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영재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그만두기 전까지 계속하여 매주 2번씩 라이브를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 선우은숙 씨와의 커뮤니티 글에 남아있었던 선우은숙 씨에 대한 이 글들은 다 삭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선우은숙 씨와 다정하게 찍은 듯한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이게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소름 돋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언니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혔던 유영재라는 사람과 지금 아주 큰 소송 2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여전히 사진이 남아있는 모습을 본다면 저는 굉장히 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영재 본인이 정리를 해줬어야 하는 사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때 가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참 봉사활동도 했었던 시절의 모습을 보면 유영재 본인도 이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에게 했었던
행적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낱낱하게 해명을 하여 국민들에게도 사실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그래도 사람으로서 도의적으로 최소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영재 본인은요, 모든 것을 전면 부인한 것만이 아니라 정신병원에서의 행적들도 너무나 소름 돋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영재 본인의 이 유튜브 채널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선운숙 씨와의 과거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유영재 본인은요, 이혼에 대한 발표가 난 이후에도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꽤 많이 진행을 해왔잖아요. 이 당시 때도 자신의 이 방송과 많은 이 태그라고 하죠. 자신의 이 키워드, 선운숙 씨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아마 검색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선운숙 씨를 끝까지 이용했다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그런 행동을 했으면 안 되고, 특히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유튜브에 있는 이 선운숙 씨와의 과거와 이 보십시오. 이거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운숙 씨와 친언니 입장에서는 아마 MBN 동치미에서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들도 다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것이, 지금 보면 이런 댓글들이 여전히 유영재의 유튜브 채널에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병원에 감춰져 있답니까? 끌어내서 교도소에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도 있고, 목소리가 느글거린다라는 말도 있고요. 중국어 말하는 줄 알았다. 말투가 마음에 듣고 싶지 않다. 70대 할머니에게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제도까지 부활시켜야 한다. 그런데 급기야 선운숙 씨가 동치미에서 가정사를 닦아발려 오히려 한 사람을 망쳐놓았다. 좋은 음악과 목소리가 좋아 들어왔는데 선운숙 씨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간 것이 이게 아주 자신의 입장에선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었던 대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위장 입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거들을 좀 보면 이 과거에 98년도에 올라왔었던 기사입니다. 미국의 정신병원의 환자 중 4분의 1이요 가짜 환자라고 합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미국 캘리포니아의 여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많으면 4분의 1 정도가 자신들의 범죄 행각에 대한 재판을 피하기 위해 정신 이상자로 위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당시에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병 진단을 받으면요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 매일경제에서 올라왔었던 또 기사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표했는데 정신이 좀 혼란스럽다라고 가정하여 병역 기피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춤을 추는 사람이죠. 바로 가수들 뒤에서 활동하는 댄서들, 백댄서가 징역형을 받았던 기사가 2013년도에도 당시에 올라왔고, 또 있습니다. 한 연예인은요, 자신이 막 환청이 들린다라면서 역시나 이 정신에 관련하여 질환이 있다라며 위장하여 연예인 병역 면제를 받았던 겁니다. 이 보디빌더와 연예인들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를 속여서 단기간에 몸무게를 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건 이 탤런트 29살 이모 씨는요, 사실 입원하기 한 1, 2년 전부터 정신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30일간 입원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행각이 나중에 밝혀진 거죠. 나중에 팬미팅도 했고 방송 출연도 꾸준히 하게 되면서 의사를 속였던 거랍니다. 의사 앞에만 가면 옷부터 수염도 깎지 않고 모자를 쓰고 가서 환청이 들린다, 이런 헛소리를 막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신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라던가 뭐 명확한 그런 병균 물질이 있어서 병원균이나 병균이 있어서 이게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시켜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신과 의사들도 환자가 계속 주장하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급기야 결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2년간 재판을 안 나오더니 정신병원에서 발견이 되었다. 알고 보니 여기에 나온 사람은요, 재판에 수차례 참석되지 않아 법원의 구속영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알고 보니 이 윤 씨는 잠적을 해서 여동생에 의하여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동생이 윤 씨가 정신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고 정신병원에서 알코올과 여러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랜 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요. 이게 구속영장 발부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소재지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렇게까지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 유영재 본인도 계속하여 잠적하고 있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서울부터 수도권 내의 모든 정신병원,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유영재 본인이 입원했다라는 병원들 위주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입원이 가능한 정신병원은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의 병원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유영재 본인이 입원했던 병원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건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병원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병원의 경우 입원 치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병원도 입원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본인이 입원 치료까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큰 규모의 병원으로 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병원 소재지도 지금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기간 안에 퇴원을 했을 법도 한데 퇴원을 했다라던가 유영재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한 족적이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재판을 피하여 정신병원에서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계속하여 버티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운숙 언니가 유영재를 막지 못한 이유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대목 중에 하나였죠. 5번이나 집안에서, 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유영재가 접근할 때 도대체 선운숙 씨의 언니는 무엇을 한 것인가. 하지만 끝내 막지 못한 이유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더불어서 드디어 유영재의 뒷덜미가 잡혔다라고 해요. 바로 유영재를 향한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경찰 조사, 3자 대면이 될지 대질 조사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유영재의 정의구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선운숙 씨의 언니가 유영재를 막지 못한 이유, 아시다시피 동생을 생각하는 언니의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날 촬영을 끝내고 오열하며 하차를 하게 된 선운숙 씨.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이 5년 만에 하차하면서 마지막 녹화에서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버리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볼 때 뻔뻔하다, 왜 계속하여 방송에 등장하냐, 선운숙 씨 역시 이번 사태의 주범이 아니냐, 정말 별의별 비판과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 굉장히 빗발쳐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선운숙 씨와 언니분은요, 명백한 피해자에 불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니와 동생 모두가 심각한 공황장애가 왔기 때문이죠. 특히 이 기사에 내려다 보면은 사실 이번 유영재의 사태는요, 비단 선운숙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전달드렸던 노사연 씨와 혜은이 씨, 나아가 정수라 씨까지 이 유영재의 가요쇼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했었던 많은 여가수들에게 보여줬던 행태들과 행적들이 결국 민낯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와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들도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뉴스 기사에서도 버젓이 등장합니다. 유영재 측이 오히려 선운숙 씨의 이 주장을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 유영재에게는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갈 뿐입니다. 가수 노사연 씨에게도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이며 유영재는 노래를 부르며 팬들과 악수하는 노사연 곁에서 노사연의 손과 허리에 손을 대는 모습들, 일반인들에게까지 했었던 행동까지 관련 영상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중분들도 유영재라는 사람의 민낯을 하나하나
꿰뚫어보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뭔가 코 깬 게 있냐, 왜 계속해서 다루고 있냐라는 분들도 계신데,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잘못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가 또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상황은 유영재라는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선운숙이라는 여배우와 친언니, 나아가선 유영재라는 사람과 인연을 맺었었던 전 아내들, 그리고 그를 응원하며 수억 원의 후원금을 보내줬던 수많은 팬들까지, 도대체 이 피해의 확산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건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영재라는 사람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난 뒤 소식이 감감무소식이었는데 드디어 관련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유영재라는 사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유영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굉장히 사람 좋은 웃음을 하고 있으며 뒤에서는 자신의 처형마저 손을 대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또는 그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고 많이 약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초라한 노년의 방송인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땐 이 유영재라는 사람은 굉장히 철두철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달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료의 발췌는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올드스타 안진용 기자님의 자료들이라는 걸 먼저 밝히면서 참조 자료로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왜 경찰 조사가 도대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정확한 건 선운숙 씨의 친언니분은요, 공황장애 치료 내역서까지 제출을 했으며 이번 사태가 병원 측에 공식 진단서까지 요청을 하여 이번 혐의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뭔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또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이어 정신적 부분까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고려가 될 경우 충분히 이런 진단서들이 자료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대목이 있어요. 피고소인 조사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가 있냐라며 선운숙 씨의 담당 변호사에게 질문을 했을 때인데 놀라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피고소인 조사 관련해서도 나온 얘기가 있냐라고 묻자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 쪽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피고소인이 누굽니까? 바로 유영재 측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그 부분을 되게 조심한다. 왜냐하면 수사는 기본적으로 기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 형사 절차의 고소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절차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 절차를 일일이 민사소송처럼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유영재 측 역시 굉장히 조심하여 이번 사태를 반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아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도피하고 있을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실상은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더불어서 유영재 씨 측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되었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것도 선임이 됐다라고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해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경찰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안이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합니다. 아마 조사를 다 받고 나오면은 2차 조사가 필요할 때 아마 그때 받았다. 그 정도 얘기만 해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피고소인이자 지금 용의자로 주목받고 있는 유영재 본인이요. 경찰 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고 나야 그것도 2차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이 피해자 측에게 와서 조사 받고 갔다 정도의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 같아요. 참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이번 사태가 좀 심각한 사안이라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민사소송 쉽게 말해 돈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명명백백하게 경찰 측에서도 자료를 줄 텐데 이번 건은 형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민사와는 다르게 다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대질조사, 대질조사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대면조사와 비슷하거나 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조사 형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선운숙 씨의 친언니 같은 형태는요, 대질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의 정신적인 이 고통을 고려했을 때 실무적으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대질조사가 제일 완벽하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사람과 반박하는 사람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가며 조사를 하면 이 형사 입장에서도 조사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사태를 좀 빠르게 파악할 텐데 누군가 거짓말하는 게 티가 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번 선우숙 씨의 친언니와 같은 사례는 대질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도 대질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선우숙 씨의 이번 혼인 취소 소송까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보면은 실제 이렇게 성남 지원 수원가정법원에 사건 번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고는 선우은숙, 피고는 유영재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혼인 취소 소송은 송달 절차가 들어갔고 유영재 본인이 이사를 가서 한 번은 아마 이번 내용이 전달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진짜 주소를 받아서 가게 되면 재판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영재 본인이 이사를 가서 혼인 취소 소송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아직까지 유영재가 받아본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아마 조만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혼인 취소 소송 여부까지 유영재 본인은 제가 볼 땐 뉴스 기사로 접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혼인 취소 소송의 위자료는 얼마냐? 약 3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3,500만 원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3억 5천은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혼인 취소가 완결되는 게 중요하고 350만 원이라는 위자료는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위자료 금액이라고 합니다.